있습니다. 이 제일약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약품은 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20% 비중. 자,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이거 10만 원도 넘어가던 종목이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5만 5천 원까지 좀 내려왔을 때, 야, 이 정도면은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거기서 이제 더 많이 계속 지금까지 4만 3천 원까지 쭉 더 밀렸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런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일단 매수가까지라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좀 제일약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호 회장님, 이번 종목은 제일약품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만 5천 원입니다. 20%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자,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상당히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서 일단은 매수한 가격까지 정도만이라도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우선 제일약품을 비롯해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그 주가 낙폭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2020년도에 바이오 제품들이 너도 나도 코로나 이슈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초창기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 다시 여기에서 코로나 이슈를 또 반납을 하게 되면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건들지 않았던 순수 바이오로 남아있었던 종목들이 기술력 자체로 벤처성 기술 자체만으로 주가의 회복을 또 견인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뇌졸중 치료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낙폭을 누려나가면서 여기에 따른 그 주가 조정이 빠르게 나타났었는데요. 최초 진입하셨던 구간 대비를 하셨을 때 약 20% 정도, 즉 이제 비중 대비 손실폭을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특히 오늘장에서도 오스코텍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일스톤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어떤 재료성 자체가 소멸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디 바이오의 모습, 즉 기술력 자체로 승부수를 걸었던 그 가치주의 모습으로 다시금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셨을 때는 오히려 제일약품과 같은 회사들도 비교적 최근에 진입하셨던 분들께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진입 포인트가 되겠지만 과거에 보유를 하셨던 분께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과감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비중 자체를 조절을 하시면서 재진입을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는 경우는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가 최근에 빠르게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미 소외 자체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가 됐던 종목이 회복이 될 때 이때 오히려 천천히 또 주가가 빠져버리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약품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 부분 그리고 후보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얼마나 소지가 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의 낙폭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난 고점을 달성했던 바로 이 구간 보시다시피 8만 원에서 9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 밴드선, 즉 11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RSI 지표라든가 이런 기술적 지표를 보시더라도 당시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지표가 상당 부분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오히려 추가 납입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바닥이 확정적으로 잡힌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1평선이라든가 아니면은 61평선 자체는 이미 이탈을 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에서는 대형주들 혹은 그간의 상승이 높았던 바이오나 혹은 IT 기술주들에 대한 섹터보다는 섹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 강세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홀딩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짧게 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4만 원입니다. 여기서 약 10% 정도의 추가 하락을 더 하게 된다면은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조정이 받았을 때 재진입을 하셔서 그 추진력을 얻고 진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종근당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일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자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강세장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번의 강세장, 조정 이후에 상승 여력이 올라갔을 때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약품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제일약품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들 요즘에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가격 4만 원 정도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소형 강림의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